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에 좀 앞서서 왜 이런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거버넌스는 어디 와 있고 그다음에 이 거버넌스를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냥 말씀을 듣고 이런 걸로 가면은 저희가 좀 더 나아질까 혹은 지금의 트렌드에 대응이 되고 오히려 이 트렌드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법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사의 권한으로 보면은 업무 집행 결정권이 있고 대표이사 선임 해임권이 있고 이사회 감독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법상의 권한 얘기와 지금 우리 국내 기업의 현실로 보면 갭이 존재합니다. 그동안에 묵인 간과해왔던 이 갭을 해소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짜 ESG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지는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계자의 기대 수준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쉐어홀더 이 캐피탈리즘에서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다 보면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의사 결정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영활동에 반영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만은 그 압력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과거에는 솔직히는 주주로부터의 압력을 가장 크게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많은 기업을 둘러싼 스테이크홀더들이 각종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개별 회사들을 그렇게 잘 만들어서 거버넌스를 잘 올릴 수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구조나 사회적 인식이나 많은 것들이 그게 그렇지를 잘 못합니다. 우리의 거버넌스의 지향점은 이미 각사의 정관이나 지배구조 헌장이나 협의회 협약서 등을 통해서 이미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어떤 권한을 갖고 이사회가 뭐라고 다 이렇게 명료화는 돼 있죠. 근데 써 있는 것만큼 과연 우리가 활동을 하느냐 그리고 써 있는 것만큼 밖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이 두 가지 얘기는 딱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우리의 거버넌스 지향점을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실행을 좀 더 옮겨서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것을 인정을 받자. 그래야 아까 우리가 생각한 효과가 나는 거니까요.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밖에서 비춰서 보는 얘기는 어떻게 비춰지느냐? 99.8%가 각사 이사의 안결을 그냥 다 통과 찬성을 합니다. 거수기다 마네킹 이사회다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는 주주총회 이런 한국들의 관행은 글로벌 투자 기관들의 투자를 꺼리게 만듭니다. 상황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디펜던트한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이사회 역할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의사결정 구조하고 조직 문화 구축도 필요로 합니다. 이사회만 바꾼다라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도 바뀌어져야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멤버사는 어쨌든 훨씬 더 독립적이 돼야 됩니다. 독립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과 얘기들을 이사회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 이사회에서 아직 제대로 결정 안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기능들은 다른 글로벌 탑 이사 인디펜던트 컴퍼니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인디펜던트 컴퍼니만큼의 의사결정 독립적 구조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멤버사 경영 운영에 대한 거버넌스 역시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해야 됩니다. 이건 이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컴퍼니 전체의 문제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탑 수준의 경영 의사 구조를 구축한다. 그다음에는 SHE나 윤리 부패 이슈 등에 대한 자정 노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됩니다. 이 정도는 저희는 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더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님들 모여서 다시 개개별로 토의도 하시고 또 이제 회사별로도 토의하시고 그룹 형태로 모여셔서 같이 토의를 하셔갖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정말로 잘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제 발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제 내용은 SK 주식회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버넌스 업그레이드 노력에 대한 업데이트로 SK 주식회사의 이사회 중심 경영을 위해서 어떻게 이사회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지와 SK 주식회사 지배구조 헌장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심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버넌스 관련 안건은 전체 안건 중 35%에 해당했습니다. 이사회 안건은 이사회 기능 강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스토리 채택과 전문 가치 투자자로서 투자활동 증가에 따른 ESG위원회, 감사 기능 강화에 따른 감사위원회, 이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의 활동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사회 신설 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와 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산하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재편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신설해 대표이사의 평가 및 보수 책정, 이사의 스킬셋 관리를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려 합니다. ESG위원회를 신설하여 경영계획 및 중장기 전략 검토, 투자안 검토, ESG 경영에 대한 감독 기능 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감사위원회와 가버넌스위원회는 더욱 전문화된 기능으로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국 선진 가버넌스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 주식회사의 가버넌스 업그레이드를 위해 해외 모범 케이스를 학습하자는 제안이 가버넌스위원회 워크숍에서 거론되어 리서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조사한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 SK 주식회사의 이사회 운영상의 차이점은 안건 검토와 결정 시 사회이사와의 사전 조율 여부, 안건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량, 안건의 사전 통지 등에 있어 보입니다. 제도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유사하나 신설된 인사위원회 등의 운영 성과 등을 측정,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개선하고 SK 주식회사의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버넌스 업그레이드에 대한 대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SK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버넌스 업그레이드 노력에 대해 외부의 적절한 평가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주소통위원을 중심으로 국내의 주요 주주, 잠재적 투자자, 의결권 자문기관 등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달튼 인베스트먼트도 SK 주식회사의 ESG 경영 성과와 시장과의 소통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디시스는 SK 주식회사의 가버넌스 레벨을 한국 기업 최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의 영문 정보의 부족을 지적했고 이에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SK 주식회사와 SK그룹의 가버넌스 업그레이드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하였으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시장과의 소통을 더욱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주주 투자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함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사회 각종 소위원회나 또는 이사회에서 거침없는 토론과 또 의견 개진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걸로는 저희 이사회에서 투자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왔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모든 경영진이 다 검토하고 동의를 해서 올라왔던 건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사회에 올라와서 새로운 각도로 리스크도 논의하고 또 새로운 각도의 투자 적정성과 정당성 이런 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사내이사 분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회에 올라왔던 안건이
사회이사에 의해서만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각도로 논의를 하다 보니 사내이사의 반대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 그래서 이사회에 대한 결정 과정에 대해서 독립성을 좀 저희가 확인했던 그런 실질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고, 우선 혁신의 경과입니다. 지난 7월 1일 날 스토리데이를 성공적으로 가졌고요. 그때는 많이들 이제 알려졌습니다만은 SK 이노베이션이 카본에서 그린으로 가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우리들의 모습을 새롭게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영의 기조는 ESG를 경영의 기조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이걸 발표를 하면서 그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5월, 6월 한 2달 동안에 거쳐서 사회이사들도 참여한 여러 가지 형태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걸 완성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대외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고 했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받은 그분들의 평가는 일단 그렇게 대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진솔한 자세로 열심히 해주는 것 자체가 아주 좋다. 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미래전략위원회에서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지표를 다 정해가지고 배점을 했습니다. 인사평가 보상위원회에서는 ESG에서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미래전략위원회에서 배점한 그 배점표를 놓고 인사위원들이 CEO에 대한 평가를 해가겠다. 그 다음에 이 KPI를 활용한 이제 CEO에 대한 평가인데요. 사실 한국에 있는 어느 회사도 지금 아직 안 해봤고요. 사회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이사 주축이 돼서 이걸 한다는 거를 아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하는데 역할을 강화하는데 역시 감사위원회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전에는 CEO 직속으로 있던 감사실을 인사위원회 밑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를 CEO한테 보고하기 전에 감사위원회에 먼저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ESG에 대한 건데요. 투자 안건에 대해서는 ESG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는 프로세스입니다. 해가 패스트 트랙 제도를 이렇게 뒀습니다. 형식적으로 남아 이사회에 바로 직상정을 하는 그런 패스트 트랙을 줬습니다만은 저는 아마 이런 사전 보고나 또 소관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오면은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은 이렇게 긴급 사안으로 가져오는 거는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의 독립성입니다. 앞으로 한 2년이라는 목표를 갖고 한 명을 늘리면서 총 8명 중에 6명을 하면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크라이테리아는 다 맞춰낼 수 있겠다. 그리고 다 사회이사들의 공통되는 생각은 이렇게 사회이사의 숫자가 늘면 다양성은 더 넓어질 수 있고 그 다양성이 넓어지면서 개별적인 전문성도 더 갖춰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가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이닉스도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려운 점들이 닥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SK 사회이사회가 본회의 이전에 사회이사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려운 점들을 다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한 이후에 이거를 이제 본회의에 올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찬성률이 100%가 되는 이런 이제 사례가 하이닉스의 뭐라고 할까요? 좋은 점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이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많이 거치다 보니까 찬성률이 100%, 그 대외적으로 러버 스탬프인가 이제 이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공통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 개의하지 말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부담스러우면 긴급성을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패스트 트랙을 올려봐라. 그러면 그건 당장 깨진다. 예. 그런 걸 한번 해봤고요. 근데 그거를 패스트 트랙을 안 하고
뭐 챙겨서 오면은 사실 챙길 때 다 챙겼는데 또 반대한다는 거는 그 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챙겨서 오면은 그 절차대로 가면 괜찮다. 뭐 100%면 어떠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미국 경우에도 이사회가 자주 이렇게 비토를 하고 하면은 그게 경영권에 대한 어떤 불신이 되는 그런 신호니까 그 뭐 이렇게 자주 이게 부결이 되는 그 자체가 뭐 이사회가 열심히 한다는 그 지표로서 반드시 성립되냐? 저는 또 그건 그런 사례로 비춰보면 아니지 않냐. 시장의 신뢰 구축을 위한 가버넌스 실행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 이사님들과 또 이곳에 함께 자리하고 계신 여러 이사님들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넌스 스토리가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도 한국 기업사의 혁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함으로써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로 얘기하고 부딪히고 또 이런 그 세션을 가지면서 그 나름대로 시작의 반이라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차 워크숍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는 이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구나 이런 의견들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여태까지 큰 성과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긍정적인 해석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역량도 있고 전문성도 갖추고 이제 이런 분들이 영입돼야 된다.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인데요. 어떻게라는 걸 지난 주말에 워크숍을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이사들이 공감을 했어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인게이지먼트를 하겠다는 이 애티튜드, 그죠? 이사로서 충분히 인게이지먼트를 하겠다. 인게이지먼트를 할 수 있는 퍼스널리티를 갖춘 분을 모시자. 이사회 역량 강화 그리고 역할 강화를 위해서 소위원회의 역할이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소위원회가 그러면은 상당히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강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외부의 그쪽 분야에 아주 탁월한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드바이저로 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인바이트도 하고. 그럼 도대체 옳게 구성된 이사회는 뭐냐? 뭐 많이 해줬지만 좋은 이사분들과 또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이사분들이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이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옳은 결정을 어떤 걸림돌이 없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바꿔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송 이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의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인데 이거를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또 이걸 통해서 어떻게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토론 주제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시장에서 원하는 게 뭐냐? 그거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피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우리가 그걸 행하게 되면 시장의 신뢰가 구축이 되는 거고 또 시장이 그 신뢰를 하게 되면 또 우리한테 더 많은 피드를 해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거기에서 돌아오는 리스폰스 내지는 피드백을 반드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듣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부분에 조금 모자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 이제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큰 그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멤버 사회이사로서 의장으로서 제가 만나는 외부 지인들에게 우리 SK가 이렇게 가버넌스를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자주 이렇게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스토리하고 파이낸셜 스토리가 이제 잘 정립이 되고 앞으로 이제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는 숙제가 남아 있는데 그걸 앞으로 잘 실행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외부에 알려주고 소통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그 소통을 할 거냐는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를 만들고 타겟 오디언스를 어떻게 정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은 훨씬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느낀 거는 절대로 우리가 해외에 있는 투자가나 주주가 우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는 과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통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소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시장에서 신뢰를 이룰 수 있는 일은 하질 않아야 되거든요. 외국 주주들이 또 이제 그 불확실하게 느끼는 게 도대체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CEO의 평가는 어떤 모델로 평가를 하고 있고 보상은 도대체 어떤 모델로 보상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도 좀 그 시장에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가 주는 게 시장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 아닌가.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스토리라고 얘기했을까? 거버넌스 스토리, 파이낸셜 스토리. 즉 우리 사회나 투자자들이 봤을 때에 SK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역사성, 또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최고의 기업이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잘게 투자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걸 그림을 그려서 어떤 매핑이 되는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럼 그걸 가지고서 내부 구성원들한테도 우리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이런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그룹이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좀 제시해 줘야지 거기에서 어떤 행복감을 가지고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제 시작을 해나가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결국에 우리 기업들이 연대해서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수고를 해주시고 참여를 열심히 해주시는 거에 저희도 상당히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써 3차에 걸친 가버넌스 스토리 워크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SK그룹이 가버넌스 혁신의 베스트 프랙티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차 가버넌스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박수 함으로 격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